시는 뭐 지금 오늘 발표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스마트 뭐 자료 같은 거 준비 안 했어요? 유인물 없어? 유인물? 유인물? 뭐 하나씩 그려 있으면 좀 그려봤어요. 고정률 전자지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들은 아마 다른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은 우리 도시 관련 업무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저희가 간단하게 요 저희의 그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 사항은 발표를 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잠깐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해드리는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대한 문제를 정밀하게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정보과장 이대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양시 공간정보 자료는 98년도에 수치비용도를 최초로 작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98년도에. 근데 이제 그 지축지구나 상동지구와 같이 도시 형상의 변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수리신 사업이 진행이 됐었지만 예산 부족이나 아니면 저희가 비행 금지 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 못해서 도시 설계의 기본도로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23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부와 지방비 약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공간정보 데이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고정밀 라이다, 드론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각지대 없는 공간정보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요 데이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요 두 번째 페이지. 네.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데이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1000 수치비용도 제작 내용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2024년 기준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 전역에 약 680여 종의 지형과 지물 정보가 전산화되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등 각종 도시 설계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론 촬영을 통해 취득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으로 시정 업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와 같은 민간 포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보다 약 7배 높은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저희가 이게 두 번째로 배포해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이 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민간 포털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고요. 이게 민간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고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이 되겠습니다. 3cm급으로요. 그 차량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에 장착될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고양시 전역에 대한 고정밀 라이다 데이터를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정밀도는 1제곱미터당 약 100점 이상을 확보하여 이를 활용하여 건물 및 시설물의 높이나 공기까지도 구별이 가능한 촘촘한 3차원 도시 정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치표고 모형 데이터의 구축입니다. 사진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맨 마지막 자료입니다. 수치표고 모형은 기존 1m 격자 단계였으나 이를 25cm급으로 정밀하게 제작하여 수치지도, 항공지도를 입체화하여 행정, 환경 등이 융합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분석과 침수 예측 및 관리 등 도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0페이지에 보시면 3차원 도시 정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각각 구축하게 된 2차원의 고정 및 전개 구도를 융합하여 3차원의 공간 정보를 입체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체화된 3차원의 도시 정보는 고양시를 가상 공간으로 구축하게 되며 도시 계획과 건축 정보와 같은 행정 정보와 연계하여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윗,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 정보의 기본 데이터로 도시 관리 효율화 및 첨단 산업 연계 활용이 가능한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여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특수정보과에서 준비한 내용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나 이런 데이터가 되게 고정률이 많이 있어가지고 의외로 민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대결이나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뭐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많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고 필요가 이게 공개가 되는지 모르고 공개는 다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네. 보안 문제가 있어서 저희 행정 내부 자료는 다 내부 직원들한테 다 공개인데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네, 지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부 제한 주요 민원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이런 민원 해결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좀 고질적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마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그 주용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의회하고 좀 많이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일부 국비하고 시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은 지금 향후 그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자료는 한 2장으로 요약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해드렸는데, 요거 말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보도자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될 거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지난해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고 국비 200억 원, 시비 200원, 200억 원, 민간 투자 2억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안에는 총 8개의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고양시를 포함해서 고양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8개의 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 당시에 이제 선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2018년도부터 이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실증 사업을 매년 추진해 왔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는 검증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확산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양시하고 울산 광역시가 가장 큰 규모인 그 거점형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금액으로 나눠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제일 큰 사업은 거점형이었고 그 다음에 좀 작은 단위의 또 스마트 솔루션이나 더 작은 단위의 그런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을 큰 꼭지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표에 있는데요. 데이터 얼라이브 기반 교통 최적화 서비스는 이제 중요 지점에다가 라이다 센서 등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교통량이나 유동인구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교통 운영 정책과 오디 분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밸리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드론을 갖고 하는 서비스들은 시범적이거나 혹은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교육하는 것들, 그 정도 진행이 됐던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실제 도시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이 발생이 되면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드론을 빨리 보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또 화재 감시나 실종자 수색 등의 드론을 고양시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폴이 만들어질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방범 CCTV 폴이면 방범 카메라만 달려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주정차 단속할
폴은 주정차 카메라만 달려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기능으로 다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폴이 한 20개 정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홀이라고 좀 큰 화면이 이렇게 놓여져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벽에 이렇게 그 뭐죠? 그 빛을 비춰가지고 멋있는데 뭐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 이제 몇 군데 설치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 예산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담은 것들 한 50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드론 부사는 우선은 이 드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 지행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지역을 그 뭐 순찰을 한다 가정하면 그런 위치를 다 찍어 놓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면 그 드론이 충전하고 있다가 올라가서 촬영을 쭉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앉는데 요건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 말씀 주셨던 그런 그 드론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직접 조종하는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조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25년 준공 이후에는 저희가 SPC라고 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할 건데 그 SPC에서 그런 인력들을 확보해 가지고 25년도요? 운영은 이제 26년부터 될 겁니다. 25년까지 구축이 마무리될 겁니다. 또 여기서 할 게 아닌데 또 끝나고 또 바뀌고 나서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 미지수는 2026년인가? 실제로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요. 네. 스마트 시티 되면은 예를 들어서 출퇴근 도심간 출퇴근 완화 모니터링 하면은 실제로 이 출근 차를 몰고 출근한 사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리하는지 이제 설명 좀 네, 그 차량들이 이동하는 그 지금도 이제 비슷한 그런 정책 정보들이 있는데 소통 상태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교통 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뭐 신호 체계를 아니 바꾼다든지 운전자가 어떻게 그 컨택할 수 있냐고. 운전자 그러니까 신호 주기라 내가 출근하는데 네네네. 이 시스템에서 어떤 혜택 구체적으로 내가 컨택을 어떻게 받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중앙로를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죠? 고향대로 가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갈 건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보통 서비스를 받잖아요. 어디로 갈지 뭐 이제 처음 가는 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차가 많이 막히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호 체계를 줄여가지고 덜 들어오게 한다거나 미리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주는 형태로 교통 신호상에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호 체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 정책을 도로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도로의 상태를 좀 뭐 개선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지점을 파악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활용하는데 이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게 될 거죠. 교통 신호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이나 이거 이 다음이나 내후에서는 이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고도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좀 빨라지거나 뭐 그런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네, 네 어, 맞습니다. 네. 확보해야 되는 거죠. 네. 결국 시설하고 인터넷하고 이거 연결하는 게 도시 스마트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더 실시간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된다 그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긴급 차량, 네네. 경찰이나 소방이나 긴급 차량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갈 때 막히면은 그 신호를 열어주죠. 가지고